안녕하십니까. 안서해결본의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 580강은요. 1년간 예상손익과 가계수익을 현재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납부세액도 추정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줘야만 된다. 이럴 때 어떤 쟁점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상 매출을 잘 알아야 되고 6개월치나 9개월치 실적 가지고 이제 그 이후 추정을 해야 되고 원가도 마찬가지 추정해서 추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판관비, 영업외손익 추정해서 납부세액을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 주에 이태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가 있고 국민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저는 이 주제는 우리 안세증행전원을 2022년 11월 2일자 표지에 제가 이렇게 원전을 썼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원전을 보시면 되고 출력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한 9월이나 10월 부가세 씌우고 끝나면 이제 지난 실적 6개월치나 9개월치를 가지고 1년 정도의 실적 추정을 예상을 해서 납세자들이나 고객들한테 미리 세금을 알려주는 경우가 이제 좋은 서비스가 되는데 그래야 고객들이 미리 자금 계획을 짜서 세금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하고 있고 가결상 한다고 그러죠. 가결상도 하기 있고 또 개인 사업자들은 11월 말까지 올해 결산 시점이 나쁘면 가결산에서 중간연합을 추정해서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상반기에만 고생을 했는데 요새는 매월 사업소득자에 대한 3.3% 원천징수를 매월 간이직 명세를 내야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또 하반기도 추정을 해서 계산 미리미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연중 내내 바쁩니다. 저희 회계법인 직원들도. 자, 이거 추정할 때의 재용점은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똑같아요. 예상 매출 해서 판매량 추세부터 평균 판매 단가를 곱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6개월 이제 3개월 동안에 예상 매출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단기 거냐 아니면 내년 거냐 이런 기간 순위 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여기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도 역시 매입량 측정을 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곱해가지고 총 매입액을 계산해 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말 재고를 감안해서 뺀 나머지가 이제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이제 판매 관리비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 판매 관리비에는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변동비는 이제 원재료비나 판매 수수료 같은 것을 말하고 고정비는 여러 가지 그 인건비, 감가상각비, 뭐 임차료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기말 재고에 포함되는 이제 고정비는 이제 단기 비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감가상각비도 이제 최저원가의 성격인데 기말 재고에 배부되는 금액은 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감가상각 충당금도 합리적 계산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퇴직급여가 매월의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인건비가 나왔는데 퇴직급여를 DC형 퇴직금으로 부을 것이냐 아니면 추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4대 보험 비적용자도 때때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 대손상학비 1년 동안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정말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장기 미회수 채권은 전액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6번, 7번째 손상 차손익.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많은 자산은 이제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재고자산이나 금융자산, 투자자산, 관계사 주식이나 이런 영업권 자산 등에 대해서 단기에 손실을 반영할 것인가 말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손상차손익. 또 금융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이나 정기예금 투자자산에 대해서 적당한 이자율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계산해서 반영을 해야만 정확한 손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거기에 대응하는 또 금융 비용이 있죠. 상당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회사채, 전환사채에 대한 매월 이자를 추정해야 되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그걸 감가상각비에 반영해서 지급이자를 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기타 손익들 외환평가 손익 요새 또 외화가 워낙에 오르고 막 그러니까 외환평가 손익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걸 다 반영해야 되고 각종 자산금 부채에 대한 손익을 반영해서 결국 이제
세전 순이익을 추정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각종 준비금을 해서 이제 과세소득이 나오고 거기에다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계산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내년 3월이나 5월에 납부할 세액이 돼서 그걸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서 이렇게 10가지 단계에 걸쳐 손익계산서를 훑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바로 12월 시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의 박인종 회장이었습니다.